집값 상승 뉴스에 마음이 편치 않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퇴근 후 거실에서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집값이 올랐다는 소식인데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옆에서 배우자가 묻습니다. 우리도 이제 종부세 내는 거야. 최근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이런 대화가 낯설지 않습니다. 집을 판 것도 아니고 월급이 오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세금 이야기가 먼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숫자 하나를 보겠습니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이 기준을 13억 원이나 14억 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세금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 주택은 지금보다 세금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동시에 추진되는 걸까요? 오늘 뉴스는 단순히 세금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내 집의 가치와 노후 준비 그리고 자녀에게 집을 물려줄 계획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제는 높인다는데 왜 세금이 더 늘어난다는 말도 함께 나오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상의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서울에 오래 거주한 60대 부부입니다. 20년 전에 마련한 집 한 채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평범한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집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현금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생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시가격이 계속 올라 종부세 대상에 가까워졌습니다. 정부는 이런 사례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 기준을 현재 12억 원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집값 상승만으로 종부세 대상이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상당히 완화 정책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정부는 다른 장치를 손보려 합니다. 바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입니다. 이 이름 때문에 헷갈린 분들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을 계산할 때 실제로 얼마를 과세 대상으로 인정할 것인가를 정하는 비율입니다. 현재는 60%입니다. 과세 대상 금액이 10억 원이라면 지금은 6억 원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이 비율이 70%나 80%로 올라가면 같은 집이라도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결국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가 검토하는 부분은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비싼 주택일수록 이 비율을 더 빠르게 높이는 방식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라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부담이 더 집중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초고가 주택을 공시가격 30억 원 이상처럼 법에 못 박아 별도 세율을 매기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즉 새로운 세율 구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틀 안에서 비율 조정으로 부담을 옮기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이 이번 개편의 핵심 설계입니다. 여기서 해외 사례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종부세는 없지만 재산세는 지방 정부가 시가에 가까운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부과합니다. 영국 역시 고가 부동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 부담 구조가 적용됩니다. 나라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고가 자산에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하는 흐름은 여러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 가액 비율 그리고 공제액과 세율이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도 숫자 하나만 봐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은퇴를 준비하는 50대 부부입니다. 집값은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는 대부분 연금에 의존합니다. 만약 공제 기준이 올라간다면 종부세 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시기에 수십억 원대 고가 주택을 보유하거나 매우 높은 공시가격의 주택을 가진 경우에는 부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즉 같은 종부세 개편이라도 사람마다 체감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점이 이번 뉴스를 단순한 감세나 증세로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한 가지 더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방향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의 부동산 시장 흐름이 있습니다. 급등도 있었고 조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핵심 지역은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두 가지 고민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하나는 평범한 1주택자가 집값 상승만으로 종부세 대상이 되는 문제입니다. 다른 하나는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 방향은 두 문제를 동시에 풀어보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제 기준은 올리지만 과세 구조는 더 정교하게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누구를 기준으로 세금 체계를 다시 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집값이 오르면 그 사람이 얼마를 벌었는지와 무관하게 같은 잣대로 세금이 매겨졌습니다. 오래 거주한 1주택자와 여러 채를 보유한 자산가가 사실상 같은 기준선 위에 놓여 있었던 셈입니다. 이번 논의는 이 부분을 정면으로 건드립니다. 중간 가격대 주택은 세부담을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묶어두고 초고가 주택에만 부담을 더 얻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세율은 그대로인데 계산 기준이 되는 비율만 조정해도 실제 내야 할 세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낯선 용어가 이번 개편의 진짜 열쇠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정부가 27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한 차례 더 열고 다음 달 초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기로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숫자를 조금 손보는 수준이 아니라 과세 철학 자체를 다시 세우는 작업에 가깝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진짜 지켜봐야 할 부분은 이 조정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초고가 주택에 세부담이 집중되면 일부 자산가는 보유 방식을 다시 고민하게 됩니다. 반대로 중간 가격대 1주택자는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며 집을 계속 보유하려는 요인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개편은 개별 세금 항목의 변화가 아니라 부동산 보유 심리 전체에 영향을 주는 더 큰 흐름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공제 기준이 올라간다고 해서 모든 1주택자의 부담이 똑같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가격이 새로운 공제 기준에 가까운 주택은 체감 효과가 크지만 이미 공제 기준을 한참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 상향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같은 1주택자 안에서도 가격대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이번 뉴스가 단순히 세금이 오르거나 내린다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부동산 자산을 얼마나 정교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는가를 보여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이번 개편을 하나의 세법 조정이 아니라 자산 규모별로 사회가 요구하는 책임의 크기를 다시 그리는 과정으로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번 개편의 진짜 의미는 세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누구에게 부담을 더 지울 것인가를 다시 정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정부의 검토안입니다. 최종안은 부동산 대토론회와 세법 개정안 발표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공제 기준이 정확히 얼마가 될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어떻게 조정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중간 가격대 1주택자는 급격한 세부담 확대를 완화하고 초고가 주택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지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결국 이번 뉴스의 핵심은 세금 그 자체가 아닙니다. 내 집의 가치가 높아졌을 때 국가는 어디까지 과세해야 하는가? 그리고 오랫동안 한 집에 살아온 사람과 고가 자산을 보유한 사람을 같은 기준으로 볼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논의는 단순한 세법 개정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부동산 자산을 바라보는 기준을 다시 정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서는 공제 기준과 공정시장 가액 비율, 그리고 실제 사례별 세금 차이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랫동안 거주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더 줄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초고가 주택에는 지금보다 더 높은 세부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양한 의견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함께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변화와 실제 세금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번 종부세 개편은 완화와 강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재설계이며 그 결과는 사람마다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